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3년 전 그날. 너는 나를 만나러 왔었구나. 나는 이제야 겨우 그것을 깨달았다. 전철에서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었을 뿐인 내게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진 일이다. 하지만 미츠하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등에 짊어지고 도쿄에 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처받고 마을로 돌아와 머리를 잘랐던 거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도 이제 어쩔 도리 없이 나는 그저 마구 달린다. 미츠하, 나의 얼굴도 몸도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어느새 수목이 사라지고 내려다보니 금빛 융단 같은 구름이 넓게 퍼져 있다. 주변에는 이끼가 잔뜩 낀 바위가 널려 있다. 드디어 정상에 온 것이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토해내듯이 있는 힘껏 소리 질렀다. 미츠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신체의 분지를 빙 두르고 있는 바위가 널려있는 산 정상에 있다. 기울기 시작한 석양에 지상 모든 것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다. 세계는 빛과 그림자 두 가지로 확실히 나뉘어 칠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의 그림자는 전혀 없다. 타키? 나는 중얼거렸다. 차가운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타키의 목으로 소리쳤다. 타키. 들렸다. 있어. 미츠하는 여기에 있어. 나는 달렸다. 경사면을 올라가 분지를 빙 둘러싼 정상으로 달려 올라갔다. 360도 모두 둘러보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 강하게 느껴진다. 나는 소리쳤다. 미츠하. 여기 있지? 내 몸 안에. 타키다. 확신이 들었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큰 목소리로 외쳤다. 타키. 있잖아. 어디야? 목소리는 들리는데. 분지 위 정상을 나는 달렸다. 목소리만이 들린다.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미츠하의 목소리가 현실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 같은 부분에서만 울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어도 3년을 떨어져 있으니까. 미츠하, 어디야? 그래도 나는 소리쳤다. 소리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분지 위를 잇는 힘껏 달렸다. 그러면 타키를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런 망상에 젖어서 나는 달렸다. 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나는 멈춰 선다. 멈춰 서서 나는 서둘러 돌아섰다. 방금 분명 지나쳤다. 따뜻한 기운이 눈앞에 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두방망이질 친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타키가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다. 두근두근. 심장이 크게 고동친다. 여기에 있어. 나는 손을 뻗는다. 여기에 있어. 나는 손을 뻗는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츠하?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못 만나는 건가?
다시 한번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 위에는 나 혼자만 우두커니 서 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칼이 붕 떴다. 땀은 완전히 말랐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서 나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어느새 구름 뒤로 기울고 있었다. 직사광선에서 해방되자 빛도 그림자도 서로 녹아들어 세 개의 윤곽이 희미하고 부드럽다. 하늘은 아직 빛나고 있지만 지상은 엷은 그림자에 푹 쌓여 있다. 분홍빛 간접광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맞다. 이런 시간대를 부르는 말이 있었지. 타소카레, 타소카레, 카와타레. 사람의 윤곽이 흐릿해져서 이 세상이 아닌 것과 만나는 시간. 그 오래된 말, 나는 속삭인다. 카타와레도키, 황혼이다. 목소리가 겹쳤다. 설마. 구름에서 서서히 눈을 떼고 나는 정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미츠하가 있었다.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서 나를 보고 있었다. 놀라기도 했지만 미츠하의 넋 나간 표정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묘해서 나는 천천히 웃음기를 되찾았다. 미츠하. 이름을 부르자 미츠하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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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 바보처럼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미츠하가 내 양팔을 붙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타키가 진짜로 있어? 미츠하는 쥐어짜내듯 그렇게 말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드디어 만났다. 정말 만났다. 미츠하는 미츠하로서, 나는 나로서. 각자 자기의 몸을 입고 우리는 마주 서 있다. 마음이 놓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오래 있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푹 놓였다. 온화한 기쁨이 온몸을 채웠다. 그저 울기만 하는 미츠하에게 나는 말했다. 너를 만나러 왔어. 그건 그렇고 이 녀석의 눈물은 작은 구슬방울처럼 투명하고 방울방울 떨어지는구나. 나는 웃으며 이어 말했다. 정말 힘들었어.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다. 정말 멀리. 장소도 시간도 다른 곳에. 눈을 깜박이며 미츠하는 나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나 그때 미츠하이 구치카미사케를 마셨거든. 지금까지 한 고생을 떠올리며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츠하이 눈에서 눈물이 뚝 그친다. 뭐? 미츠하이 말문이 막혔다. 그거야 그렇겠지. 그건 감격할 만한 일이야. 그럼. 난 몰라. 슬금슬금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미츠하. 그걸 마셨다고? 바보. 변태. 얼굴까지 새빨개졌다. 아무래도 미츠하는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지금이 화낼 때인가? 맞다. 그리고 너, 내 가슴 만졌지. 너. 나는 한껏 동요한다. 어떻게 알았어? 요츠하가 다 봤으니까 알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아이를 혼내듯이 미츠하가 윽박질렀다. 미안. 나도 모르게. 그 꼬맹이가 괜한 소리를 했군. 손바닥에 땀이 밴다. 뭔가 핑계를 대야 한다.
나는 순간적으로 말했다. 한 번, 딱 한 번이었어. 이게 핑계냐. 멍청이 같으니라고. 한 번뿐이라고? 어라? 미치하는 생각에 잠겨 있다. 한 번뿐이라면 허용할 수 있단 거야? 의외로 먹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미치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인상을 썼다. 아니, 몇 번이든 마찬가지잖아. 바보야. 역시 안 먹히는구나. 나는 단념하고 두 손을 모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다. 사실 여러 번 만졌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아, 그거.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미치하가 놀란 듯 내 오른손을 가리켰다. 나는 손목을 본다. 아, 이거. 실매듭이다. 3년 전 미치하에게서 받은 것. 나는 실매듭에 걸어놓은 작은 고리를 풀고 빙글빙글 손목에서 돌려빼면서 미치하에게 말했다. 너 말이야. 아는 사이도 되기 전에 무턱대고 만나러 오면 어떡해? 알아볼 리가 없잖아. 푼 실매듭을 미츠하에게 건넸다. 나는 그때 전철에 있던 미츠하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정하게 말했다. 3년, 내가 갖고 있었어. 이제는 미츠하가 갖고 있어. 응. 미츠하는 양손에 들고 있던 실매듭에서 고개를 들어 기쁜 듯 웃는 얼굴로 답했다. 미츠하가 웃으면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세상 모든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만 같다. 미츠하는 자기 머리에 실매듭을 감는다. 끈을 세로로 두른 후 오른쪽 귀 위에서 나비매듭을 지었다. 이러면 어때? 미츠하는 발그레해진 볼로 눈을 치뜬 채 나에게 물었다. 실매듭이 리본이 되어 단발머리 옆에서 날갯짓한다. 아, 썩 어울리진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왠지 어린애 같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애초에 이렇게 머리를 싹둑 자를 필요가 없었잖아. 제멋대로 와서 제멋대로 충격이나 받고. 나는 긴 생머리가 좋단 말이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칭찬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미츠하가 보내준 인생에서 1mg도 인기 있어 본 적 없는 당신을 위한 대화 기술. 에도 여자는 일단 칭찬하면 된다고 쓰여 있었다. 뭐, 나쁘지 않아. 뭐. 미츠하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어라? 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 왜 들킨 거지? 하하. 미안. 하여튼. 너 진짜. 미츠하가 진짜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더니 흥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는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후후하고 미츠하가 웃기 시작한 배를 끌어안고 계속 웃는다. 뭐냐, 울다가 웃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내 가슴 속에도 이상한 기분이 차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을 얼굴에 대고서 웃음을 터뜨렸다. 미츠하도 웃는다. 왠지 즐거워졌다. 우리는 함께 큰 소리로 웃었다. 부드럽게 빛나는 황혼의 세계. 그 끝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웃었다. 조금씩 기온이 내려간다. 서서히 빛이 사그라진다. 저기, 미츠하. 학교 끝나고 엄청 재미있게 놀고 나서 슬슬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 때 더 있고 싶어서 아쉬워하던 느낌.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기분을 문득 느끼며 나는 미츠하에게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들어봐. 나는 태시가와라, 사야와 함께 세운 계획을 설명했다. 진지하게 끄덕이면서 내 말을 듣는 미츠하를 보며 이 녀석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별이 떨어져서 마을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 자기가 한 번 죽었다는 것도. 미츠하에게 있어서 오늘 밤은 재연의 밤인 것이다. 거의 다 왔다. 미츠하가 하늘을 보더니 희미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선을 따라가니 진한 감색으로 물든 서쪽 하늘에 긴 꼬리를 긋는 티아마트 혜성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강하게 말했다. 응, 해볼게. 아, 카타와레도키구나. 황혼은 곧. 그렇게 말하는 미츠하가 어느샌가 엷은 그림자 색으로 변했다. 곧 끝날 거야. 나는 말했다. 하늘에서는 석양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이제 곧 밤이 찾아올 것이다. 갑자기 솟아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듯 나는 웃는 얼굴로 밝게 미츠하를 불렀다. 잠에서 깨어나도 서로를 잊지 않도록. 나는 주머니에서 사인펜을 꺼냈다. 미츠하의 오른손을 잡고 손바닥에 펜으로 글씨를 써나갔다. 이름을 써주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미츠하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그래. 꽃이 피듯 미츠하가 방긋 웃었다. 미츠하는 내 오른손을 쥐더니 펜 끝을 댔다. 툭. 발밑에서 가볍게 작은 소리가 났다. 아래를 보니 펜이 땅에 떨어져 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아무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츠하? 미츠하?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이 없었다. 서둘러 주변을 돌아다녔다. 풍경은 검푸른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 아래로는 검은 구름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그 아래로 조롱박 모양의 호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미츠하는 사라졌다. 밤이 온 것이다. 3년 후에 내 몸으로 나는 돌아와 있었다. 오른손을 본다. 손목에 감겨있던 실매듭은 이제 없다. 손바닥에는 쓰다만 가늘고 짧은 선이 그려져 있다. 그 선을 가만히 어루만진다.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선을 향해 작게 고백했다.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 내가 꼭 다시 만나러 갈 거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혜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너의 이름은 미츠하. 기억을 확인하듯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눈을 감았다. 괜찮아. 기억하고 있어. 강하게 자신하고 눈을 떴다. 멀리 흰 반달이 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미츠하, 미츠하. 미츠하, 미츠하, 미츠하. 너의 이름은 미츠하. 나는 있는 힘껏 반달을 향해 소리쳤다. 너의 이름은? 갑자기 뱉으려 했던 말의 윤곽이 흐려졌다. 나는 서둘러 펜을 집었다. 이름의 첫 글자를 손바닥에 쓰려고 한다. 하지만 선을 하나 긋고 나서 내 손을 멈추고 말았다. 펜 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멈추고 싶어서 나는 힘껏 펜을 쥐었다. 펜을 바늘처럼 찔러 넣고 사라지지 않게 이름을 새기려 했다. 하지만 펜 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 이름은 뭐지? 내 손에서 펜이 떨어진다. 사라진다.
너의 이름이, 너의 기억이. 나는 왜 여기에 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붙들어매려고, 기억의 파편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목소리를 낸다. 그 녀석을 만나러 왔어. 구하려고 왔어. 살아 있어 주었으면 해서 왔어. 사라져간다.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 사라져간다. 누구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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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나간다. 분명 있었던 감정까지 흩어진다. 소중한 사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 슬픔도, 사랑스러움도 모두 사라져간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모래성을 허물듯이 감정이 이리저리 흩어진다.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모래성이 다 허물어진 후에는 사라지지 않는 덩어리가 하나 남기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아쉬움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순간에 나는 깨닫는다. 앞으로 내게 남는 것은 이 감정뿐이라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맡긴 짐처럼 나는 아쉬움만을 떠안는다는 것을. 괜찮겠지. 문득 나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생각한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혹한 장소라면 나는 이 아쉬움만 가지고도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 감정만으로 계속 발버둥 칠 것이다. 서로 떨어져 있다 해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나는 발버둥 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이해해 줄 것 같으냐고 신에게 시비 거는 기분으로. 나는 한때 강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도 나는 곧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감정 하나만을 디딤돌로 삼아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너의 이름은?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밤이 내려앉은 산을 울렸다. 공허하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더니 조금씩 잦아든다. 이윽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